자, 이 찌뿌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네.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는 네. 아마 그래서 수도가 될 정도로 큰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네. 인근에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이게 지금 초입인가요? 우리가 이게 그 중요한 거군요. 찌뿌리라고 하는 아, 이 찌뿌리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찌뿌리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자주 왕래하셨던 이 인근 최대의 도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찌뿌리가 가능한 것은 이 물입니다. 물. 그렇죠, 즉, 물. 이 예. 가드 헤벨, 예. 요나의 고향인데 가드 헤벨에서부터 엄청난 이게 이 수로입니다. 거리를 수 킬로미터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 수로입니다. 수로. 예. 그래서 이 인근에 아주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들고 이 물을 다시 찌뿌리로 네. 보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찌뿌리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을 이 가나 근처 이 가드 헤벨에서 이 샘에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수로. 예. 2000년 훨씬 더 된 그 수로가 지금도 존재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면서 네. 찌뿌리를 보겠습니다. 아마 찌뿌리도 생소하지만 네. 찌뿌리에 이런 수로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그만큼 엄청난 물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구가 컸고 그렇죠. 이 수로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었다는 거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인근의 가장 큰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도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아마 보시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터널이니 무기또의 이 수갱이라든지 많은 것을 보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이 바위를 파서 수로를 만들고 이게 지금 아래쪽이 이제 수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지금 길이네요. 일부만 이제 고고학으로 발굴이 된 이후에 공개가 돼서 네.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리고 벽이요 완벽하게 플라스터로 이게 이 방수 방수 처리가 예. 되네요. 야. 자, 일부 된 것을 지나는데 이게 수로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도 아니고 이 외진 나사렛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로 이 찌뿌리라고 하는 곳이 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탈무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탈무드의 메인 텍스트가 되는 미시나가 네.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찌뿌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찌푸리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그렇고, 역사에게서 네, 굉장히 결코, 의미 예.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이 사실 수로의 우리 크기도 엄청나고요. 그럼요. 우리 기독교 교회보다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네. 이미 익혀 알려진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된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관광객들의 모습도 쭉 그렇죠. 보이는데요. 굉장히 이 규모가 큰 국립공원이고요. 국립공원. 예, 아마 한두 시간 가지고 요것이 이제 이 마르미에라고 하는 우리 제가 많이 설명했던 차가 네. 있고 아마 이게 들어가면 요것이 이제 네. 로뎀나무의 일종인데 아키로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키로뎀. 역시 로뎀나무의 한 종류고요. 어. 그다음에 또 이곳에 들어가면서 요게 우슬초. 아, 우슬초. 예, 이제 우리에게 네. 많이 뭐 피자로도 먹어보고 맞아요. 소개가 됐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성경 시대 때의 이런 식물들을 보면서 바로 이게 찌뿌리의 전경입니다. 야. 지금도 이게 발굴이 일부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아마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저택이라든지 네. 요것이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대를 거쳐서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요것이 로마 시대 때 무덤인데 돌무덤이잖아요. 네. 요것을 성체를 쌓는데 재활용된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돌 무덤을 기반으로 해서 예, 성체를 뭐 올린 다른 돌 가지 않고 무덤을 다시 네. 캐서 이제 벽돌을 쓰고 네. 지금 요것이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가 됐고 이제 오스만 시대 때 역시 요새가 됐었고 네. 1900년대에는 이것이 한때는 학교로 이게 사용이 됐었고요. 네. 아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박물관으로 이 창문 두께를 보세요. 그러네요. 거의 1m가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밖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할 정도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일부 네. 드러난 유적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도시였던 것만큼 유대인들의 삶이 이것이 미크베라고 하는 미크베. 이 정결탕, 아, 정결탕 또 이거는, 네. 이제 다양한 이 상하수도 시설 그냥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 이 찌뿌리의 이 가옥 구조를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 볼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고고학자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규명이 되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로마식 대저택입니다. 아, 이게 지금 로마식 대저택의 그러니까 로마 시대 흔적이 이전에 이제 남아있네요. 이곳에 헬라 시대 때에도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건물 안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대저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일종의 박물관이에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바닥이 네. 이렇게 보시기만 모자이크 해도 형태가 남아있네요. 마치 카페트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생생한 이 카페트와 같은 것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리얼합니다. 그러네요. 네, 뭐 당시에 이 얼마나 이 정말 사치스러웠지요. 사치스러운 집을 꾸몄는지 바닥에도 온갖 헬라의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유명한 이런 위인들, 꽃들, 또 동물, 물고기에서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 아마 저것을 보면 2000년 전에 카페트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집 거실 바닥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는 걸 볼 수 있고 네. 아직도 계속해서 곳곳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모자이크. 건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생각되면 정말 화려했던 도시고 하긴요 이 북부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했었으면 그렇죠. 바로 이 화려했던 도시가 예수님에게 네. 친숙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지금 이 구조도 나오잖아요. 네.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이제 모습이고 이 정말 굉장히 이 도로가 잘 닦이고 네. 건물이 웅장했고 모든 바닥이 다 이 화려한 네. 모자이크로 장식될 정도로 지금 이게 훼손된 거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해 놓은 거예요. 네, 훼손된 그대로를 이제 보호를 해놓고 이 바닥이 네.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었다. 그러네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나일의 이 모자이크인데 네. 이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왜 이 모자이크가 등장을 했는지 그 스토리를 들으면 오, 이 헬라 문화, 네. 로마 문화, 또 당시에 이 예술을 엿볼 수 있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네. 정말 박식한 가이드의 이 안내를 받으면 네. 정말 이 역사 여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곳이 이 극장인데요. 원형극장 예수님이 같은데요? 이 무대의 선자 같은 이 무대를 나사렛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이 무대와 같은 연극 배우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네. 예수님 하신 모든 비유가 바로 이 찌뿌리에 있는 이 극장을 통해서 보신 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왕래를 하셨던 곳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그렇죠.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회당입니다. 아, 이 찌뿌리에 이 미시나가 완성된 장소고 이게 이제 회당에 이제 복원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곳이요 유대인들에게 보물과 같아요. 저 메노라가 얼핏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곳이 이제 총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네. 우리처럼 교회의 바닥을 장식한 것인데 네. 이 장식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는데 요 원형이 조디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안에 12칸으로 나눈 것은 12개월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형 이 사각형 양 이 네 구퉁이는 네. 계절을 뜻합니다. 오. 그래서 이 계절에 나오는 식물들, 네. 그다음에 12계절에 나오는 이 특징들을 그려놓은 곳인데 저것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 이거 자, 지금 찌뿌리를 보고 나와서 제가 이 힌트를 하나 드리는데 네. 나사렛에서 혹시 이게 나사렛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시장에서 나사렛을 갔는데 이게 먹방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장 저렴하게 나사렛다운 이 메뉴를 추천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피자인가요? 맞아요. 피자요. 네. 나사렛판 피자입니다. 아, 나사렛 판 피자 어떤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이제 나사렛 판 이게 제가 피자는. 카메라를 대니까 이게 제 거 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주문을 네네. 2번을 했는데 박사님 드실 거. 네, 아주 이게 카메라를 대니까 올리고 치즈를 듬뿍 넣고 네. 무슨 올려든지 텔레비에 나오니까 이렇게 듬뿍 놓는데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일반적인 식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 그렇죠. 가장 이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 피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자를 많이 먹나요? 아,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도 뭐 빵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가장 간편하잖아요. 빵에 치즈 얹고. 그렇죠. 토핑들이 얹어지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물론 주문하는 대로 돈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죠. 네. 푸짐하게 해도 안 비싸요. 그러면 저 피자 정도는 얼마 정도에? 제가 저게 한 40cm니까 우리를 치면 10,000원 정도인데 비쌀 수도 있지만 또 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관광지 저거 하나면 5명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굽는 사이에 이스라엘에 또 중요한 게 피타. 피타라고 하는 빵이 이렇게 딱 쪼개면 가운데 빈 곳에 야채 넣고 이렇게 먹는 빵. 또 맛을 아시니까 또 박사님 보시자마자 하시는데 네, 궁금합니다. 어떤 맛이? 하여튼 모든 게 찐 직후가 맛있잖아요. 밥도 그렇고. 그렇죠. 저 향이 사실은 조금 상상이 됩니다. 네. 어떤 향일지. 네. 사실은 제가 이 피자 굽는 사이에 요걸 잠깐 찍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그러면 저걸 이렇게 조금 갈라서 그 안에 이제 채소를 넣는 건가요? 통상 그렇게 먹지만은 지금 간 나온 거는 버터나 꿀만 찍어 먹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 자,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팀들 이렇게 이게 점심이에요. 사실 우리는 네. 촬영하고 그냥 이 시장하면 바로 이제 가는데 이날 제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네. 올리브가 잔뜩 들어간 피자를 올리브, 시키셨네요. 네. 양파, 버섯.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보셨지만은 이 듬뿍 얹은 치즈. 여기에 콜라 네. 한 잔만 드시면 그렇죠. 네. 사실 천국에 따로 없어요.